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내비를 이용하시죠. 인지도나 사용자들 숫자에서 네이버 내비가 가장 유명하죠. 지금부터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내비 앱을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 운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네이버 내비로 목적지까지 가면서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지부터 지정을 해야 되겠죠. 상단 입력창을 터치하시고 여기에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크 버튼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 정자공원. 자, 그러면 바로 찾아주죠. 자, 여기서 길찾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22분 걸린다고 나오죠. 그리고 경로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들이 전부 표시가 되겠죠. 자, 우측으로 넘겨보면 거리 우선과 실시간 추천이 있습니다. 이때 거리 우선과 실시간 추천의 거리를 보시면 거리 우선은 13km고요. 실시간 추천은 14km죠. 1k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때는 한번 터치를 하셔서 경로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실시간 추천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되네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죠? 실시간 추천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사각형 겹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교통 정보에 일단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CCTV를 이용을 해서 막히는 곳 상황을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더 좋겠죠. 자, 여기 CCTV들이 있네요. 자, 이런 곳 CCTV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차들이 그렇게 막히지 않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원활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막히는 구간이 있을 경우 그 구간에 CCTV를 켜서 어느 정도 막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출발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로상에는 지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는 원활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로로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시작 버튼 누르고 주행하도록 할게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과속 카메라가 달려 있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700m, 600m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바로 앞에서 좌회전을 하라는 얘기고요. 좌회전을 한 이후에 1.2km 가서 다시 좌회전이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380m 앞에서 좌회전이죠. 약 300m 앞에서 안양 방면 좌회전입니다. 자, 차선을 1차로로 가라고 하네요. 그러면 미리 한 200~300m 앞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좌회전하는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28m 앞에서 좌회전하라고 합니다. 자, 가끔 운행을 하실 때 20m 앞이면 약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20m 앞이면 영상에서 보듯이 바로 코앞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때 이 거리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요. 20m는 정말 바로 앞이고요. 50m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측에 있는 전체 경로의 교통 상황이 이 네이버 내비의 장점인데요. 이 앞쪽의 교통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지체인 것 같아요. 주황색이죠. 자, 지금 앞쪽에 지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 상황을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 교통 상황이 어때요? 현재 지점부터 약 1km까지 서행합니다. 1km 앞에까지는 서행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방지턱들이 계속 보여주죠. 방지턱들 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또 방지턱이 있네요. 자, 앞쪽에 또 나오죠. 이 지도를 잘 보시면 많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일일이 음성으로 안내해주지 않아도 이 지도에 다 나오니까 이걸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약 600m 앞에서 수원, 고천, 부곡동 방면 좌회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도를 한번 터치하면 정체와 지체되는 곳
원활한 곳들을 컬러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잠시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시 지도 한번 터치하면 색깔이 바뀌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방지턱이 있죠. 자, 지금 좌회전 차선이 2개 차선이죠. 그러면 지금 200m 정도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미리 차선을 좌회전 잠시 차선으로 후 이동을 하셔야 좌회전입니다. 되겠어요. 자, 좌회전 차선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2시 3분 도착이고요. 14분 남았다고 하고 12km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줄세개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휴대폰 음량과 내비게이션 안내 음량 소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시고 볼륨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바로 안내 종료도 가능하죠. 자, 만약 여러분이 중간에 경유지를 추가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경유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경유지 추가해 주세요. 어디를 경유할까요? 롯데마트 천천점. 몇 번째 장소를 경유지로 추가할까요? 2번째.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변경된 경유지로 경로 안내 버튼이 나오죠. 자,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유지를 포함하여 경유지로 안내를 추가됐어요.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경유를 추가했다가 다시 취소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요. 경유지 취소해 주세요. 화면에서 경유지를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롯데마트 천천점 추가한 것을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지워버리면 되죠. 변경된 경유지로 경로 안내 다시 눌러줍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목적지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홍색 차선 표시 나오죠. 자, 이쪽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죠. 운행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시는데요. 항상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운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좌측 상단에서 분기 후 합류 도로가 1.4km 앞에 있네요. 그 다음 그걸 지나면 2.9km를 지나서 톨게이트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아래는 내 차의 속도가 나오죠.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왔다 갔다 보기 힘드신 경우에는 여기는 속도 패널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 상황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앞쪽 교통 상황 어때요? 현재 지점부터 약 8km까지 교통 상황 원활합니다. 자,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교통 상황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운행하시다가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좌측 하단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서 새로 정보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항상 화면의 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훨씬 쉽죠.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널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연결이 네트워크가 끊어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안에 저장된 정보로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시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고정돼 있죠. 자, 나오면 다시 속도는 현재 속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바뀌었죠? 자, 휴게소도 한번 물어볼까요? 첫 번째 휴게소는 어딘가요? 경로장 휴게소입니다. 여기로 안내할까요? 아니요. 자, 이렇게 휴게소 정보도 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톨게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의왕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9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차로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단에 파란색 선이 보이죠? 자, 100m 앞에서 우측에서 2차선으로 이동하라고 하죠. 약 300m 앞에서 인천, 발안, 성균관대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시고 이동을 하시면 훨씬 잠시 안전하게 후 이동할 수 오른쪽 있어요. 방향입니다. 잠시 후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여기 운행 경로 중간에 카메라가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네이버 내비를 이용해서 실제 운행하면서 네이버 내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시면 현재 나의 위치가 보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주변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단 입력창에 터치하시고 내가 목적하는 곳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터치하시고 기존에 운행했던 곳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은 상단 우측에 있는 길찾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도착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도착지 부분을 터치하시게 되면 최근 검색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내 위치 옆에 지도에서 선택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터치하시게 되면 지도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겠죠. 또는 도착지 입력 옆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도착지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전부 동일한 기능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은 직접 입력을 하거나 음성으로 입력을 하는 기능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죠. 이 내비게이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창을 올려주시면 최근 목적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집과 회사를 따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집으로 부분에 플러스 눌러주시고 여기서 장소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집으로 써 있는 것은 예로 등록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걸 고쳐주시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치도 직접 여기에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지도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운행했던 곳에서 선택해도 되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놓게 되면 여기에 지금 운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능은 꼭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지 않으셔도 위젯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누르고 기다리시면 위젯이라고 나오죠. 위젯 들어가시면 네이버 지도에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지도 위젯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추가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회사로 등록한 곳이 지금 출발했을 경우 1시간 9분이 걸린다고 소요 시간을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주 등록하는 곳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집도 등록을 할 수 있죠. 등록을 하시려면 여기서 바로 터치해서 등록을 할 수 있죠. 등록도 간단하죠. 네이버 지도를 꼭 실행하지 않으셔도 이 위젯 가지고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주 내비게이션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위젯 반드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회사나 집을 미리 이렇게 등록해 두시면 이동하기 전에 소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막히지 않는 시간대에 운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앞서 실제 운행하면서 CCTV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CCTV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막히는 곳들을 미리미리 확인을 하고 막히지 않는 곳으로 우회할 수도 있겠죠. 이 CCTV 기능도 운행하기 전에 미리미리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하실 때도 안전운행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과속 카메라 정보라든지 방지터, 속도 제한 등 여러 가지 운행 정보를 알려줘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지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을 꼭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안전운행도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의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지도 범례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면 교통 상황에서 지도에서 보이는 도로의 교통 상황의 컬러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막히고 원활한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일반 도로와 국도 고속도로에 따라서 같은 빨간색이라도 속도가 다르죠. 같은 주황색인 서행 상태도 속도가 다릅니다. 이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현재 내 위치를 출발지로 잡지 않고 다른 곳을 출발지로 잡고 싶어요. 그럴 때는 길찾기 출발지를 항상 내 위치로 여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 위치가 잡히지 않고요. 출발지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수원에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서울에서
천안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미리 확인을 해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출발지를 항상 내 위치로에 온이 돼 있으면 그 경로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발지가 내 위치로 잡히지 않아서 매번 입력해야 돼서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내 위치로에 온을 시켜 놓으시면 출발지를 따로 잡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간 지도라고 나오는데요. 야간 지도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야간 지도가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저는 사용 안 함으로 두고 이용하는데 여러분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뷰도 3D로 할 수도 있고 2D로 할 수도 있죠. 3D가 입체감이 있어서 좀 더 보기가 좋은데 그게 싫으시면 그냥 2D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길 안내 미니 모드죠. 이것도 반드시 켜주셔야 되겠죠. 내비게이션 이용 중에 통화를 한다거나 할 때 내비게이션 창이 아예 없어지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작은 창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길 안내 미니 모드도 온 해두도록 하시고요. 안내 음성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요금은 지불이 되죠. 자, 그게 싫으실 경우에는 미리 권역별 지도를 다운로드 해 두시면 좀 더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 강원권에 가야 돼요. 그러면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되겠죠. 물론 이 다운로드 받는 것을 데이터 요금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데이터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 두시면 되겠죠. 물론 전체 설치하면 좋긴 하겠지만 스마트폰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다운로드 해 놓으시고요. 필요 없으면 X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비용은 많이 절약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안전운행 자동 전환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켜놓고 이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내비게이션 이동이 끝났을 경우에는 안전운행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안전운행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보통 근처에 가면 내비게이션을 끈다거나 또는 중간에 내비게이션을 종료했을 때 안전운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합니다. 이 안전운행 자동 전환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나에게 맞지 않는다 하면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운행도 해보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알고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